안녕하십니까. 나무가에 대해서 발표할 리서치 4팀 강다영입니다. 기업 개요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카메라는 성능에 따라 점차 필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로 발전해왔으며 이 중 스마트폰용 카메라 크기가 가장 작은 만큼 그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크기도 매우 작습니다. 여기서 카메라 모듈이란 카메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단위 부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카메라 모듈의 구조를 살펴보자면 영상을 데이터로 변환하는 이미지 센서, 영상을 이미지 센서에 정확하게 도달하게 하는 광학 렌즈 모듈, 렌즈 모듈의 위치를 조절하여 정확한 상이 맺히게 하는 AF 액추에이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 모듈 사업을 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 모듈 업체는 PCB를 설계하고 구입한 렌즈, 센서 등의 모든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 검사 후 고객사에 납품하게 됩니다. 현재 카메라 모듈이 탑재되는 기기로는 스마트폰, 스마트 가전, 로봇, 자율주행차 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카메라 모듈 업체는 핵심 부품인 렌즈 모듈이나 AF 액추에이터 등을 자체 생산하여 원가 경쟁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카메라 모듈 사업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 및 디자인 경쟁을 동력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스마트폰 구매 시 카메라의 성능이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는 만큼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의 사양은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카메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점입니다. 카메라의 화질은 이미지 센서의 개수가 결정하는데 많은 수의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게 되면 카메라 모듈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갈수록 스마트폰은 얇아지는데 카메라 모듈이 두꺼워지게 되면 결국 카툭튀 현상이 발생하여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화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멀티카메라를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멀티카메라란 두 개 이상의 카메라 모듈을 탑재한 카메라로서 개수에 따라 듀얼, 트리플, 쿼드 카메라로 불립니다. 멀티카메라는 카메라 모듈의 두께를 증가시키지 않고도 화질을 높일 수 있으며 DSLR 카메라의 장점인 인아웃 포커싱도 정밀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촬영을 위한 카메라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3D 카메라를 탑재하여 스마트폰 카메라 스펙을 높이는 데 귀하고 있습니다. 적용 사례로는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모습을 인식하여 잠금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를 위해서는 전면 카메라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이는 스마트폰 전면에 3D 센싱 기술 중 TOF 모델을 탑재하여 구현한 기능입니다. 이제는 카메라의 기능이 단순 촬영을 넘어서 인식의 기능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3D 센싱 모듈은 이미지를 3차원으로 인식해 구현하며 종류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테레오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통해 거리를 파악하는 기술이고, SL은 3만 개 이상의 패턴을 가진 적외선을 피사체에 방사한 후 그 표면에 따라 변형된 정도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TOF는 빛이 피사체에 맞고 돌아오는 시간으로 거리를 특정하는 기술입니다. 3D 센싱 모듈의 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요. 카메라 모듈이 로봇 산업에 적용되는 사례로는 TOF 모듈과 스테레오 모듈이 적용된 로봇 청소기가 있습니다. 글로벌 로봇 시장 CAGR은 13%이며 로봇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3D 카메라 모듈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는 XR기기 시장에서의 적용 사례입니다. 먼저 XR이란 확장 현실로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이 모두 연계된 현실을 의미합니다. 스테레오와 TOF 모듈을 탑재한 XR기기의 대표적 사례로는 이번 6월 발표 예정인 애플의 리얼리티 프로입니다. 또한 삼성은 올해 2월 갤럭시 글래스라는 상표를 출연하였고 퀄컴, 구글과 협력하여 XR기기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XR기기 시장의 전망은 CAGR 48.8%이며 XR기기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3D 카메라 모듈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서의 적용 사례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카메라 기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자동차 한 대당 들어가는 카메라 개수도 많습니다. 예시로는 전후방을 주시하는 뷰잉 카메라, 앞뒤 차와의 거리나 장애물을 감지하는 센싱 카메라, 운전자 모니터링과 동승자를 감지하는 인테리어 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의 CAGR 39.4%이며 자율주행차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3D 카메라 모듈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동사는 삼성전기 출신 직원들이 설립한 카메라 모듈 제조 전문 업체로 카메라 모듈 단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카메라 모듈과 3D 센싱 모듈은 IT 기기, 가전, 로봇, 자율주행차 등 전방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한국, 중국, 베트남에 3개 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한국 연구소에만 7명의 석박급 연구원과 49명의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20에서 40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국내외 특허 69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단거리 TOF 기술을 적용한 PC, 노트북 카메라 모듈에 관한 특허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삼성과 LG전자 대부분의 노트북 제품에 동사의 제품을 납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사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은 IT 기기용 카메라 모듈 제품입니다. 동사는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 LG전자의 노트북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및 태블릿까지 수주 계약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갤럭시 노트와 S 시리즈와 같은 플래그십 모듈에도 모두 동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동사는 이런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홈 IoT 시대에 맞추어 IoT 기기용 카메라 모듈도 개발 및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전 산업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가전용 로봇 청소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동사의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D 센싱 카메라 모듈은 로봇의 눈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으로 동사는 2014년부터 로봇용 3D 카메라 모듈을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제트봇 AI가 있습니다. 글로벌 가전산업용 카메라 모듈 시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아 동사 또한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사는 공간 및 동작 인식이 가능한 3D 센싱 카메라를 모듈을 개발한 이후로 미국 W사의 동사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정교한 동작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동사의 수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3D 센싱 기술 중 3가지를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3D 센싱 기술 중 TOF 기술은 스위칭 속도에 따라 ITOF와 DTOF로 나뉩니다. 자연광 관섭에 취약한 ITOF를 보완하여 동사가 개발한 기술이 DTOF입니다. 이러한 DTF 기술은 전 세계에서 동사와 애플만이 보유한 원천 기술입니다. 그러나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단가가 높아서 동사는 현재 보급화를 위한 추가적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사의 제품은 고객사의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에 채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99%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이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입니다. 동사의 모듈이 탑재된 스마트폰의 호조로 인해 동사는 2022년에 혁신 우수 협력사 최우수상, 갤럭시 품질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고객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며 B2B 사업 특성상 주 매출처로부터 유대관계가 중요하므로 앞으로 동사의 실적 또한 유지될 전망입니다. 동사의 최근 연간 실적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매출 원가가 상승하여 적자 전환하였지만 2021년 들어서 렌즈 및 센서 가격이 하락하고 PCB 공급도 안정화되었으며 베트남 3공장 가동으로 인해 영업이익률도 개선되었습니다. 동사는 꾸준한 실적 증가로 재무 건전성을 인정받아 4월 27일 코스닥 시장 소속부가 중견기업부에서 우량기업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동사의 사업 다각화 전략입니다. 동사와 인텔이 공동 개발한 카메라 모듈은 현재 로봇 공학 분야에 쓰이는 카메라 모듈의 기준이 되었으며 동사는 인텔과 소니 등 다양한 로봇 제조업체에 3D 센싱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시그봇과 로봇용 센서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양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로봇 분야에 적용되는 동사의 제품은 정교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패키징 기술이 적용되는 부가가치 기술로서 진입장벽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융합하여 로봇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 역시 로봇과 인공지능에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동사는 삼성전자와의 수주 계약을 통해 비스포크 제트봇 AI에 동사의 TOF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산업 진출은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국산화 트렌드를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해외 업체로부터 부품을 수입해오기보다 일체 협력사이면서 기술력을 갖춘 동사의 제품을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실적에 따른 동사의 수혜를 예상해봤습니다. TOF 모듈은 직접 만지지 않고도 동작을 인식하고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어 촬영자가 위험 현장에 있을 때 그에 대한 정보를 눈앞에 띄워주고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즉, XR기기는 산업용, 군용 등 활용도가 높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올해 2월 퀄컴과 삼성, 구글이 손을 잡고 제대로 된 XR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선언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해당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XR기기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는 글로벌 IT 기업과 함께 XR기기용 카메라 모듈과 신규 게임기용 TOF 카메라 모듈을 단독 개발해왔으며 그 결과 일본 메이저 콘솔 게임사와 계약에 성공하여 올해 하반기 제품을 양산할 예정입니다. 3D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에 비해 마진이 높고 XR기기 하나당 탑재되는 카메라 대수도 많기 때문에 P와 Q가 모두 증가하여 동사의 실적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동사의 고객사 다변화 전략입니다. 이는 동사가 OIS 액추에이터를 중국 업체에 공급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OIS란 광학식 손떨림 방지 장치를 의미하며 볼과 스프링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이폰에 탑재된 스프링 방식은 스프링으로 렌즈를 움직인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며 갤럭시의 볼 방식은 볼을 이용하여 렌즈를 구동한다는 점에서 정확도가 높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스프링, 볼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즉 볼로 자동 초점 기술을 구현하고 스프링을 통해 손떨림을 보정하게 되어 내구성과 원가 경쟁력 모두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근 샤오미, 아너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에서 5G와 OIS 액추에이터를 모두 탑재한 모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OIS 기술에 대한 선행 연구 개발을 해왔던 동사는 중국 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4분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사의 매출에서 중국 업체 비중이 늘어나게 되어 고객사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동사의 생산성 향상 전략입니다. 카메라 모듈 산업은 제조 공정에서 1마이크로미터만의 오차로도 카메라 모듈이 불량이 될 정도로 정밀함이 요구됩니다. 이에 동사는 동사만의 LFC 공법을 개발하고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LFC 공법이란 카메라 모듈 기판을 레이저로 자른 후 생산 현장에 투입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동사는 LFC 공법을 도입한 후 불량률이 떨어지면서 수율과 생산성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쟁사 대비 공정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낮은 판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3D 센싱 카메라 및 멀티 카메라 설비 증설을 위한 베트남 3공장이 완공되면서 공장 자동화를 구현하고 인건비를 절감하여 영업이익률이 증가했습니다. 동사의 주요 생산 시설로는 베트남 푸토 1, 2, 3공장이 있으며 2022년 4분기 기준 캐파는 1억 6천만 대입니다. 리스크입니다. 동사의 리스크는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로 편중되어 있어 고객사의 실적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동사는 중국 업체와의 계약 및 전방산업 확대를 통해 고객사 다양화를 위해 노력 중이므로 향후 큰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 시장 정책에 일어난 영향입니다. 동사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및 중저가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기에 접어든 상태이며 이는 동사의 실적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갈수록 더 성능이 좋은 카메라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진행 중임에 따라 멀티카메라 시장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한 대당 필요한 카메라 모듈의 개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아이폰 14 프로에서 볼 수도 있듯이 TOF 모듈을 탑재한 스마트폰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단가가 높은 3D 센싱 모듈 판매량 증가로 인한 실적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 시장 정책이라는 점은 향후 큰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출 고려 요인으로 첫 번째, 전방시장 성장률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방시장 성장률과 제품별 매출액 비중은 다음을 참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주 계약 체결 및 양산 계획에 따른 예상 매출액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사가 글로벌 기업의 엑셀 기기용 모듈과 콘솔 게임용 모듈을 올해 2023년 양산 예정임을 고려하여 예상 매출 증가액 1,000억 원을 더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정한 매출액 2023년, 2024년 예상 매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카메라 모듈 사업 특성상 매출 원가의 대부분은 원자재비이며 원자재비 중 이미지 센서의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미지 센서 가격 변동 추이를 매출 원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미지 센서의 가격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의 전망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미지 센서 가격의 감소 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원자재비를 제외한 매출 원가 또한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이는 베트남 3공장 완공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 LFC 공법으로 인한 수출 증가가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은 위주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감소 비율 평균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상 매출 원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현관비와 영업의 손익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3개년 평균을 적용하였으며 법인세 비용은 과세 표준과 세율을 곱하여 구했습니다. 또한 타겟퍼는 1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동사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 공정에 자동화를 구현함으로써 영업이익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고객사와의 수주 계약 체결과 전방시장 규모 증가로 인한 3D 카메라 모듈 제조 전문 업체인 동사의 수혜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카메라 모듈 기업이 역사적으로 펄을 20배 이상 받아왔으며 동종업계 평균 펄도 18배임에도 이 현재 카메라 모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여 보수적으로 동사의 타겟 펄 1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예상 주가 21,530원, 상승률 41%로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2024년 예상 주가 39,000원, 상승률 73%로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